안녕하세요. 딸이 둘 있는 5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두 딸을 낳아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10여 년 전에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을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는 게 아내와 두 딸들에게 할 수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서 살아왔고 딸들도 잘 커서 첫째는 몇 년 전에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다 보니 젊었을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크레인을 면허증을 땄고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못 들어오면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벌었기 때문에 지방이지만 좋고 큰 아파트에서 두 딸이랑 살았고 첫째는 엄마의 빈자리를 챙기면서 동생을 잘 보필했습니다. 첫째가 시집을 가고 둘째랑만 살고 있었는데 딸은 남자친구가 있기는 했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딸이 아는 언니가 있는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이 언니 지 딸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는데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하고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길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이혼 후에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과 매번 다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는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우리 집이 크고 첫째 방이 비어져 있는 걸 알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외간 여자를 들이는 게 좀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출장이 많다 보니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고 딸이 혼자 있으며 아무래도 위험하니 딸 아이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는 제가 있는 날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등의 캐리어 2개였고 큰 딸이 쓰던 방에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보는데 조금 설레기는 했습니다. 딸이 언니라고 부르지만 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랑은 20살이 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님 하면서 불렀지만 솔직히 밖에서 만난 사이라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들어오면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우리 딸도 지 엄마를 닮아서 예쁜 편이기는 한데 그녀도 참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게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짧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눈이 호강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딸의 친한 언니이니 딱 예쁘다 정도까지였지 이성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고 감사하다며 음식을 시키고 술을 함께 가볍게 마셨습니다. 딸과도 가끔씩 둘이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한 사람이 느니 그것도 괜찮더군요. 가볍게 맥주 몇 병 마시고 둘이 놀라며 자리를 비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술도 조금 취해서 그런지 그녀의 첫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설레었습니다. 딸도 집에서는 짧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그녀가 입었던 짧은 옷이 생각나니 이 나이에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녀를 떠올리며 간만에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할 만한 위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이 없어서 며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딸도 그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지만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몇 마디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싹싹한 편이라 그런지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음료 등도 챙겨주면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며칠 뒤 지방으로 2주간 출장을 갔고 항상 출장을 가면 혼자 생활할 둘째가 걱정됐는데 전화를 하면 그녀와 잘 지내면서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도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다시 타지로 출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그녀가 늦게 들어오거나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때는 얼굴도 못 본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반년 정도만 같이 있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언니랑 사니깐 밤에도 안심이 된다며 좋아했고 언니가 반값을 내지는 않지만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며 좀 더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가면 그녀가 싹싹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았고 딸아이 안전을 생각해서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더 보내고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빨리 끝났고 딸에게 일정보다 며칠 일찍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간만에 언니네 가서 자고 오기로 했다며 저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친구네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며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저녁 잘 챙겨 먹고 혼자 푹 쉬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혼자 집에서 푹 쉴 수 있겠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못 보던 남자의 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술을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큰딸이 썼던 그녀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서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썼던 그리고 그녀가 쓰고 있던 침대에 그녀와 웬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도 화가 났지만 큰딸이 쓰던 침대에서 딴 남자랑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거리라며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그녀도 그 남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술도 취해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더니 술 먹은 흔적이 치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큰딸 방에서 그녀가 나오더니 쭈뼛쭈뼛거리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둘째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간만에 남사친을 만나서 술을 먹다가 혼자 집에 있기가 그래서 술 한 잔만 같이 마시고 보내려고 했는데 술김에 처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남자인 친구이고 이런 일을 한 게 자기도 후회되고 있다며 우리 집에서 그런 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나갔었는데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밤을 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처음이었고 다시는 여자도 데려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갈 데가 없다는데 내쫓는 것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남자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딸이 돌아왔고 저도 그녀도 없던 일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용서해준 게 고마웠는지 그날부터는 그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으로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날의 모습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위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랑 둘이 있게 되는 날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잊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오바를 하는지 저에게 더 싹싹하게 굴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날의 그녀 모습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며칠 쉬고 있을 때였고 그날은 딸이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도 저와 그녀가 나쁘지 않게 지내는 걸 보기도 했고 설마 아빠가 그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저는 낮에 잠깐 볼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그녀는 주말에 일정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집 앞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마셨고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좀 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며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워낙 싹싹한 편이라 간만에 둘이 마시는데도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 둘 다 취했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러면서 혹시 그날 어디까지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망하기는 했지만 술도 취했겠다 제가 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말했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마시면 괜히 실수를 할까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다리에 손을 올려 만지면서 그날 자기를 보고 어땠냐며 좋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한동안 어쩔 줄 몰랐지만 솔직히 좋았다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며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저랑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이기에 그렇게 들이대는 그녀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제 방으로 옮겼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술자리에서 만났던 제 또래의 아줌마들을 몇 번 아는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아는 것은 일생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젊음이 무기였습니다. 탄력이 있고 탱탱한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경험도 있고 어리기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았습니다. 어린 그녀의 피지컬과 경험의 스킬이 더해지니 그녀는 저를 정말 황홀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처음 안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고 나서 다시 안고 싶었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달아 2번 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에서 그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도 예뻐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잠에서 깼는지 저를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가 술김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그녀는 어젯밤 일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하루 자고 나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강하고 화끈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샤워를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준 제가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성적인 감정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자기보다 연하였고
그동안 연애도 거의 동갑이나 연하를 만났어서 그동안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해심과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까 생각하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자기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삼겹살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대화 내용에서도 자기에 대한 배려와 호감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는 안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술김에 안기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안기니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아서 궁합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그녀를 보니 다시 한번 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후딱 먹고 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그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보니 딸이 돌아와 있었고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며 숙소를 들렀다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며칠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간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집에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 숙소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게 너무 좋다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저를 만나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 먼저 보내고 저는 몇 시간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원래도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했고 설마 그녀와 제가 이런 관계가 됐다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며칠간 연속으로 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서 그녀를 못 보자 너무나도 애가 탔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사이가 되니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출장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숙소에서 그녀를 안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 딸에게는 출장이 길어졌다고 하고 제가 며칠 숙소를 잡고 살면서 그녀의 퇴근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한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서까지 그녀를 안고 있습니다. 역시 약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더 좋아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난 지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하루는 딸이랑 둘이서 한잔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언니를 살게 해줘서 고마운데 조금 불편하지 않냐고 합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불편하기는 하지만 둘 다 괜찮으면 언제까지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자기 시집가기 전까지는 언니가 원하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이랑 오래 살다가 시집가서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그녀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자기 시집갈 때까지는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딸이 시집을 가게 돼도 언니는 살아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가 좋고 그녀를 안는 게 좋습니다. 그녀도 지금 만족하고는 있지만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솔직히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관계이니 어느 날 그녀가 떠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녀를 안고 싶지만 언젠가는 못 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하게끔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에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돈도 없고 해서 조금 낡은 연립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집이 오래되었는지 다 낡고 시설도 별로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저냥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근처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가 서울에서 유명한 유흥가랑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오후에 출근하고 새벽에 술 취해서 오는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한 아줌마는 예외였습니다. 누님인지 아줌마인지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가족들은 없었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첫인상은 젊었을 때는 꽤 이뻤겠다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좋아하는 친해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성격이 좋은 건지 쉬는 날 낮에 집에서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반찬도 나눠주고 과자도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기 동생 같다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별로 땡기진 않았지만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우면 옆집 남자한테 이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냥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보통 옆집 여자는 밤에 일을 하는 건지 오후 5시면 집에서 나갔고 가끔 새벽에 우리 집과 자기 집을 착각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사를 부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을 하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아줌마 집에 가서 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하길래 그냥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깰 때까지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까지 그대로 자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보고 있으니 뭔가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아서 그 뒤로는 저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서로 이웃 사촌끼리 도와주면서 잘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꽤나 예쁜 외모였고 외모도 좋았어요. 아주 날씬하고 슬림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볼륨감이 있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건강미 넘치는 몸매였어요. 저도 남자라서 그런 아줌마에게 여자로 끌린 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차피 여자친구도 있었고 나이 차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아줌마와 제가 사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 사촌으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혼자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라서 여자친구와 바닷가나 수영장에 놀러 가려면 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요즘엔 운동에 한참 빠져 있었어요. 좁은 집에 덥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한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옆집 아줌마인데 집에 연장이 없으니 망치나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벗은 채 드라이버를 빌려줬죠.
그런데 제가 평소에 회사를 출근하면서 셔츠를 입거나 편하게 커다란 티셔츠를 입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아줌마 생각보다 제 몸에 근육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줌마를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분 뒤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혼자 잘 못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우통을 벗은 채로 드라이버를 빌려줬을 때부터 아줌마가 저를 집으로 부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요즘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평소에 아줌마는 저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운동하던 그대로 우통을 깐 채 아줌마의 집으로 갔어요. 작은 선반을 조립하는데 나사 몇 개만 조이고 조립하면 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었죠. 공구만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인데 굳이 제게 도와달라고 부른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일을 하는 내내 아줌마는 제 옆을 떠나지 못했어요. 어머,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별거 아닌 일에도 놀라는 척하면서 제 팔뚝을 치곤 했죠. 저도 딱히 기분이 나쁜 건 아니라서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협조했습니다. 선반 조립은 10분도 안 걸려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일부러 천천히 30분이 넘게 하면서 그 쫄깃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미 아줌마는 제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줌마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만 조립만 천천히 다 끝내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워낙 스타일 좋고 예쁜 아줌마라서 한번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남자가 너무 쉬우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더 애를 태울 심산이었어. 결국 그날 이후로 아줌마는 우리 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반찬을 나눠 먹자면서 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과일을 가져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안 온다면서 맥주캔을 들고 집으로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쉽게 아줌마에게 응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애태우다 보면 아줌마가 더 이상 못 참고 달려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때였어요.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게임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옆집 아줌마가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아니면 산책이라도 같이 하자면서 귀찮게 했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나 싶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날 밤이 아줌마에게는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줌마였어. 총각, 미안한데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지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당장 씻어야 하는데 혹시 샤워 좀 해도 될까? 저는 속으로 이 아줌마가 진짜 작정했구나 싶어서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씻으라고 했죠.
아줌마는 한참을 씻고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는 저보고 등 좀 밀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남의 집에서 샤워하면서 빨리 씻고 가면 될 텐데 무슨 등까지 밀어달라고 하는 게 싶었지만 아줌마의 속셈이 뻔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하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때도 뭔가 아줌마가 원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고 등만 열심히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좀 너무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건 초반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 그런 문제라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밖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씻고 나오더니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묶어 올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총각도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텐데 어떻게 참는 거야? 딱히 참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사실 저도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가 자존감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제게 고백하는 걸. 요즘 너무 외로워 죽겠다는 말로 시작한 아줌마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제게 애원하는 듯이 들렸어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서 키스를 퍼부었고 저도 그때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줌마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그동안 오래 참아온 것만큼 그 뒤로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지금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가까이 두고 놀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옆집에서 뛰어올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우리 둘만 알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물론 비밀이고 아줌마가 질투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여자친구를 집에 불러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언제까지나 이런 즐거운 관계를 서로 유지하려면 조심해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니의 제자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질곡인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그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방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 선생입니다. 4대 졸업하고 이 학교를 교생 시절부터 배정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꿈 많은 햇병아리 교사 시절을 지나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 올해 40이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고 다짐하고 사업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사업 실패하고 어느 날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그가 남긴 빚 정리한다고 제가 청춘을 고생했습니다. 사업 성공하면 아기를 가지자고 해서 기다리다가 애도 못 가졌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 그 못된 인간이 남긴 빚 갚는다고 허드기는 원인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림프종 혈액암에 걸려서 1년 투병하다 떠났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불행이 닥치니 다시 재혼할 틈도 없이 마흔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버렸습니다. 허탈하고 힘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삼형제가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나는 아파트 분양받아 석 달 전에 입주했습니다. 방 3개짜리 새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삽니다. 아빠 때부터 키워온 오래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도 애가 잠만 자고 조용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조용하고 맥 빠지는 내 생활에 어젯밤 대사건이 생겼습니다. 방학 때라 별로 바쁘지도 않고 불금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 은영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는 것입니다. 싱글 마더인 그녀는 딸이 부모님 집에 가서 오늘 없다고 합니다. 은영이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친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곤 합니다. 둘이서 저녁에 만나서 쭈꾸미에 소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조용한 바로 가서 오랜만에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 혼자 사는 외로운 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내가 술도 사고 밥도 샀습니다. 처음 가보는 가게인데 분위기가 좋고 주인이 잘생긴 훈남이었습니다. 한참 둘이서 오바해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인 훈남이 살짝 와서 이미영 선생님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살짝 자증이 났습니다. 이런데 와서까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 왜 이 훈남은 나에게 와서 이런 것을 확인하나? 맞으면 어쩔 건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않는데 어떤 분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요, 누가 나를 간절하게 찾아요. 그때 저쪽에서 또 하나 잘생긴 훈남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물끄러미 쳐다보았더니 아 저놈. 왜 몰라? 범알성쟁이. 네 알지. 저 못된 망아지 때문에 내가 교사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너구나 민규.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네요. 민규를 보니까 내 햇병아리 교사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2학년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2학년 3반 첫 수업에서 민규를 만났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웬 남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한다. 선생님 이것 드세요.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온다. 애들이 와하고 웃는다. 한 여자애가 민규가 선생님 좋아한대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만 내 얼굴이 빨개져서 그 우유를 받지도 못하고 교무실로 왔습니다. 그 뒤로 온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2학년 3반 강민규가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 사랑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스토리텔링이 되었습니다. 둘이서 사귄다고까지 퍼졌습니다. 나중에는 둘이 데이트하는 것 같달 아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교생 시절부터 강민규가 따라다녔다. 내가 부인을 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그날 얼굴이 빨개진 것이 둘이 사귀는 증거이다. 문제는 민규 그 자식이었습니다. 부인도 안 하고 그저 묵묵부답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민규를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나를 볼 뿐이었습니다. 온갖 소문이 나면서 민규가 졸업해서 서울로 가기까지 시달렸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2년을 조심조심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나 결혼할 듬직한 남자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원수를 오늘 우연히 여기 술집에서 만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민규를 보니 그 햇병아리가 멋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 대학을 서울로 갔잖아? 서울 사는 거 아냐? 네, 맞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해요. 오늘 우연히 고향에 왔다가 친구가 하는 가게라서 들렀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네요. 그동안 정말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은영이가 끼어들며 말을 했습니다. 어먼, 깜빡했네.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먼저 갈게.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 잘해봐 하고 윙크 한번 하고 훌쩍 가버린다. 그리고 우리 둘이만 남았다. 선생님, 저희도 어디 다른 곳 가서 한 잔 더 해요. 나도 그 기는 좀 불편했습니다. 선뜻 민규를 따라 나섰다. 바깥에 나가서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키 크고 덩치 있는 민규가 왜 그렇게 듬직하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팔짱이라도 끼고 걸으면서 이 겨울의 추위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남자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욕망까지 올라왔습니다. 너 미쳤구나. 왜 이러니 오늘 어린 제자한테. 40살 걷다온 내 삶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연인들만 가는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독한 위스키를 한 병 시키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좀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규는 그날 과감하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어린애가 사랑이 뭔지 몰랐지만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날 왜 그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저의 그런 행동이 선생님을 2년 동안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질투에 가득 차서 소문을 확대해서 퍼뜨렸습니다. 나는 그날 술이 좀 취하고 내 인생이 갑갑해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민규한테 할 말 안 할 말 막 했습니다. 그래, 이놈한 호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부임해서 2년 동안 너 때문에 숨소리도 못 내고 학교 생활했어. 결혼할 남자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급하게 소개팅 받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40에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독신녀가 되었어. 너는 서울 가면 따뜻한 가정에 이쁜 마누라가 있겠지만 나는 불 꺼진 커다란 아파트에 혼자 가서 불 켜고 자야 돼.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팔짱 끼고 같이 거들 듬직한 남자도 없어. 난 어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책임져.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입을 손가락으로 막으면 애 옆으로 와서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책임질게요. 이 추운 겨울 제가 외롭지 않게 짝이 되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짝이 되어드릴게요. 네가 무슨 수로 내 짝이 되니? 이 잘생긴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속을 뒤집네.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 그의 귀에 울먹이면서 말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어깨를 잡고 내 눈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 저 결혼 안 했어요. 저 혼자예요. 저 선생님하고 결혼하려고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민규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길고 긴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곤 아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민규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민규의 강력한 공격에 나는 가물어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하고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강렬한 엑스터시였습니다.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아온 내 외로운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이제 찾은 이 기쁨이 좋아서 더 울었습니다. 길고 긴 우리의 공방전이 끝나고 우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것이 확 풀리고 나니 술도 완전히 깼습니다. 그때서야 번뜩 맨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어교사로서 40살 노처녀로서의 또 하나의 내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막 나가는 여자구나. 너가 강남에 나가요 언니구나. 막 나를 혼내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입고 민규야 미안해. 나갈게 하면서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는가 봐. 내 속에 어떻게 그런 애가 있었지? 처음 만났어 어떻게 막장까지 갈 수가 있을까? 참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신하게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규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민규한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민규한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잊어버리려고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학교 문 밖을 나갔습니다. 민규가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얘기 좀 해요. 민규야 미안하다 할 얘기가 없구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그날 술이 취해서 실수를 했구나. 민규는 계속 달아오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 너와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학교 근처라서 민규가 소리라도 칠까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저녁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민규와 헤어졌습니다. 선생님 안 오면 계속 학교 문 앞에 찾아올 거예요. 민규가 그렇게 협박을 했다. 저녁에 집 근처에 민규와 약속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나는 민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내 진심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서 한 실수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실수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선생님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날 저의 진심을 받아주셨잖아요. 외롭다고 선생님 인생을 망쳤다고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선생님 기다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저를 버리려고 하나요? 민규의 눈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대체 어떤 게 내 마음인지를 모르겠다. 선생으로서 제자와의 이 사랑이 가능한 일인가? 그날 내 몸과 마음은 진심으로 뜨겁게 민규를 원했다. 나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내 인생의 반려로서 그날 밤 민규를 맞이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보니 또 하나의 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다.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로서의 민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나는 민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덜구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을 참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아무 말 못하고 일어서서 혼자 카페를 나왔다. 혼자서 한없이 그저 걸었다. 내 마음속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민규는 조용히 내 뒤를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마치 보디가드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른스럽게 내 옆에서 말없이 나를 기다리는 그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보니 우리 아파트 사거리까지 와 있었다. 불 꺼진 내 아파트 거실이 눈에 확 들어왔다. 불 꺼진 거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던가.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보고 간절히 말했다. 잘 봐, 지금 너 옆에 민규가 있잖아. 지금 그와 같이 저 집에 올라가서 거실에 불을 같이 켜면 되잖아. 그래, 지금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야. 나는 저 남자 지금 놓치면 평생 불 꺼진 집으로 퇴근해야 돼. 그리고 나는 용기 내어 그에게 가서 손을 잡고 내 아파트로 올라갔다.
내 속에 선생이 뭐라고 하던 나는 더 이상 불 꺼진 집으로 혼자 퇴근할 수는 없어. 집으로 들어가줘 따뜻하게 민규를 포옹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이 집에 내 남자가 되어서 평생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줘. 민규는 나를 뜨겁게 포옹하며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두 번째 뜨거운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봅니다. 민규는 서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알콩달콩 살아볼 생각입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에게 달라붙습니다. 잃어버린 30대를 보충하기 위한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 신랑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줍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해 매일 밤 사랑을 나눕니다. 하하하 신나고 행복합니다. 내가 그날 밤 정말 기막힌 선택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속에 여러 명의 내가 있습니다. 가끔씩 다른 나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요즘 늙어서 그런지 눈이 침침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눈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